특허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브레이크가 뭐 어쩌고 뭐 이런 특허들이 쭉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포커스되는 게 시야 기반의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그게 결국 자율주행이잖아요. 그 로봇과도 유사한 거죠. 로봇도 화면을 보고 애플이 있는 걸 보고 지금 내가 청소를 해야 하는지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 랭귀지를 가지고 하는 제너러티브 AI가 아니라 화면을 보고 뭔가 제너러티브 AI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테슬라는 일단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좀 4개 내놓고 사이버 트럭 하나 내놓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VF이 빨리 되고 저 로봇들이 막 해서 테슬라가 저런 걸 막 냅니다라는 게 나올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급등하기는 어렵겠구나 옛날처럼.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저기에 저렇게 R&D를 엄청 하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갈 때 한 번은 점프가 있겠구나. 자, 어제 이어서 케빈 강 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GTC 2024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 그걸 또 함께 보기도 했고요.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어제 또 예고를 해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바로 모셔봅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조연설 보셨어요? 조금 오면서 네. 어떠셨어요?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느낌은 네. 일단 비싼 걸 팔아야겠구나로 바꿨구나 한 아. 가지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예, 그걸 계속 얘기하느라고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님스라고 뭐 그러면서 얘기한 것도 있고 맨 마지막에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를 줄을 쫙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만드는 곳이 다른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걸 쭉 줄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피규어 AI랑 그 다음에 테슬라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생긴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걸 보면은 뭔가 좀 샤프하고 로보캅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좀 이제 중국스러운 애들 모습이더라고요. 서 있는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이제 로블록스 같이 생긴 사각형짜리 밍밍밍밍 하는 뭐 이런 로봇 나오고 그래서 결국 로봇 부분들이 굉장히 포커스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잠깐 보셨다고 했는데 많은 걸 또 핵심을 또 잘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장의 영향이 그러면 기존의 GTC 2024에 비해서 좀 어떨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세요? 해석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그리고 일단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일단은 구글을 갖다가 애플이 쓰겠다, 제미나이를 쓰겠다는 뉴스가 되게 큰 뉴스인 것 같고요. 협력을 하겠다. 협업을 하겠다라는 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혼자서 다 만들어서 혼자서 다 한다 그러면 또 독점이라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면서 애플 것도 쓰고 제가 애플이 아니라 구글 것도 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것도 쓰고 뭐 이러면서 약간 섞는 느낌도 조금 있는 느낌? 자기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지금 그냥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마진율이 너무 좋잖아요. 저거를 나머지 회사들이 계속 볼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물음표잖아요. 지금까지 실적 잘 나온 건 오케이인데 그게 반영해서 가격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실적을 계속 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어나더 스토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바보가 아닌데 계속 마진 60%씩 내면서 쟤네 칩을 계속 살까? 그건 아닐 수 있으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기도 돌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특별한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 뭐 이런 자기도 거를 플랫폼이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강조를 사용돼 있는 네.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거의 현대 배 만드는 것도 나왔거든요. 배 만드는 것도 쫙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만드는 현 세상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세상에서 이제 원래는 트라이 앤 에러를 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해서 잘못되면 네. 이제 그냥 또 망하고 네, 네. 뭐 이런 걸 했는데 네. 로봇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 안에서 똑같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서 해보고 실제로 잘 되면은 세상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패 확률을 낮추는 거고 대신에 미리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들어서 시제품 만들어서 실제로 팔아보고서 하는 비용보다는 적겠죠. 그 안에서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진짜 세상에서 해보는 거랑 똑같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문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GTC 2024를 보신 소회 잠깐 또 들어봤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관련돼서 AI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오늘 흥미로울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시작해볼까요? 일단 네. 3월 초에 네. 맥킨지에서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AI의 잠재적 가치 실현 예상보다 어렵다. 이게 3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결국 이제 AI, 제너러티브 AI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챗GPT 같은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잠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건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조직 변화가 더 문제라는 거죠. AI 이점을 활용하려면 조직도 변해야 되고 기술 능력, 그다음에 그걸 구축하는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하다. 그냥 저것만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실험을 하고 실행까지 합쳐지고 그게 프로젝트가 되고 확장하는 거는 조직 전반을 바꿔야 될 문제인 거지. 실제로 그냥 이게 된다고 해서 해결될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 보면 일반 직원들이 코파일럿 써서 좀 편하게 일하는 수준 아니겠냐.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기술하고 아키텍처, 데이터 품질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봐야 된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만능은 아니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왕창 빠졌죠. 이게 지금 오른쪽 게 1년간 주가고요. 최근 1년간. 왼쪽 게 엔비디아 최근 1개월간 주가예요. 네. 근데 저 금요일 날이 이제 3월 8일이었던 날이거든요. 쭉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쭉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고 GTC가 있었고 약간 옆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AI에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트렌드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AI에 대해서는 이 뉴스가 하락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나와요, 뉴스가. 이거는 이제 포브스지에서 나온 거였는데 AI에 대한 기대가 하락한다. 그러면서 이 기대가 하락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개념 증명이라고 하는 POC, 뭐 스타트업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 그걸 이제 해보는 거죠.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래 놓고 실제로 그 다음에 될 것 같으면 생산하는 건데 그 인식이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야. 해보니까 별론데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결정권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 권한에 그래서 이제 AI를 사용해서 하는 건 되는데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이 생기는 거죠. 또 사람들끼리 원래 결정하려면 막 회의를 하고 뭐 너가 틀렸니 맞았니 하는데 그 안에 제너러티브 AI도 한 명인 거죠. 의사결정하는데 얘 걸 따라갈 수도 없고 또 회의를 할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결정권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만들어주는 기술 회사들이 뭔가 더 기술 회사들한테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다 각자 만들 수 없으니까 네. 그걸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쓰게 해달라, 뭐 우리에 맞게 해달라, 뭐 이런 서비스들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더 인포맥스지 이거 같은 경우는 12일 날 기사인데 12일 날 기사 나오고 나서 19일 날 엔비디아 같은 경우들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AI 관련 주들이 계속 약세가 보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AI 클라우드 이거는 IT 매체인 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서 뉴스 나온 건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조용히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금을 계속 하는데 좀 과장돼 있는 것 같다. 너무 비싸게 과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실제로 가치로 전환시키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이 지출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다.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은 하고 지금 집행은 하고 있는데 왠지 좀 찝찝한 느낌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챗GPT는 이제 기대도 해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좀 이제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키려면 다음 게 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적 노동이었잖아요. 지적 노동을 바꿔준다. 화이트 칼라를 뭐 전환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챗GPT는. 근데 그거 다음에는 그러면 노동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로봇이고. 근데 이제 지난 달 말에쯤에 이제 2.6빌리언 밸류에이션으로 해가지고 거의 유명한 회사가 다 들어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뭐 아마존, 엔비디아, 인텔 이런 데가 이제 투자해준 회사가 생겨났죠. 공시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피겨 AI. 아니 영상에서 보니까 뭐 식탁에서 뭘 네. 집어줘 그러면 하고 네, 사과 그것도 딱 네. 또 사과를 집어달라 그러잖아요.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또 그렇게도- 다 심의가 또 있는 거죠, 이제. 심의가 있네요, 네. 정말. 그러면서 자기 꽤 잘한 것 같다고 수행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도 보놓고 쓰레기 네. 골라내라는 게 쓰레기도 골라내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거기다 말까지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예, 화면인데. 저 화면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저는 또 뭐야 이러고 봤더니 이 회사를 그래서 간략하게만 리뷰를 해보면 브렛 에드콕이라는 사람이 1억 불을 초기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7천만 불 펀딩 시리즈 A 받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시리즈 B로 지금 6억 7,500만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네임이 훌륭해서 더 유명해진 거죠, 지금. 근데 이 브렛 에드콕 같은 경우도 26살에 그 HR 인재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배터리라는 V로 시작하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몇 년 있다가 아데코라는 인력 관리해주는 그런 HR 관련돼 있는 글로벌 기업한테 1억 1천만 불을 팔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약간 머스크랑도 비슷한데 1억 1천만 불에 팔아서 이 1억 불 가지고서 지금 이거 AI를 하나 그리고 또 봤더니 그거가 아니라 그 중간에 또 아처 에비에이션이라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동영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수직 이착륙기 아파트 이게 도시에서 네. 날아다니는 걔를 또 설립을 하셔가지고 10억 불 이상 자금을 조달을 해서 10억 불이면 1조잖아요. 1조 조달해서 이제 27억 불 가치로 해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이걸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펀딩을 쭉 받아서 저 봤던 그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그 얘는 이제 오픈 AI 가지고 만든 네네. 거잖아요. LLM으로. 근데 그러면은 테슬라에 있었던 그 봇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테슬라 봇이. 그래가지고 그 휴머노이드 봇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테슬라를 들어갔더니 이 봇들도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 자동차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만. 근데 그리고 오늘도 오른 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뭐 가격 가격을, 올린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올렸대는데 저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다른 게 있다라고 다른 보시는 게 거예요? 있어야만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전기차로는 이미 별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관련된 걸 찾으려다 보니까 네. 이제 주가를 한번 다시 보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그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 AI 전문가도 아니고 뉴스들을 보면서 그냥 짜맞추고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케빈 대표님의 의견. 네, 의견이니까. 네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차트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가다가 쫙 올라갔다가 확 내려왔네. 와 진짜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목표가를 갖다가 웰스파고에서 월요일날 지난주에 200불에서 125불로 하향을 해요. 무슨 주가를 반토막을 내요. 하향을. 그래서 그 이유는 프리미엄이 손상했다. 그리고 구매자들이 불만이 많다. 차 산 사람들이. 그리고 가격도 자꾸 인하를 해서 마진율 떨어진다. 그래서 나 125로 바꿀게. 근데 주가는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163불. 자기네 200불 목표가였는데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125로 낮춘 거잖아요. 중앙값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표값을 낮추는 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뒤에서 고점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보니까 60%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로그 스케일로 딱 바꿔요. 그럼 이렇게 생겨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죠. 이걸로 보면. 그리고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잖아요. 눈으로 우리의 시각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 투자할 때는 오늘 들어갔으면 몇 프로 올라서 몇 프로 떨어졌어를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건데 그걸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로그 스케일로 바꾸니까 보시면 2012년에 모델 S 출시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가 폭등을 해요. 그 다음에 X를 출시를 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델 3를 출시를 해도 2017년도에 여기서 조금 올라요. 근데 이거 조금은 아니에요. 퍼센티지로 굉장히 커요. 이런 스케일이 막 5배, 10배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스케일인 거고 여기도 50%씩 빠지는 때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것도 별로 그렇게 이걸로 보면은 이런 옆으로 가는 구간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Y 출시하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한다 그러면서 이때 급등을 정말. 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옆으로 가고 있죠.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60%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큰 그림으로 로그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일단 보시면 올해만 벌써 34% 빠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25% 일결권 더 달라고 하고 나에게 더 줘야지 내가 인공지능이랑 기타 이런 거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나 다 팔고 딴 거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약간.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31일 날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9주 가진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74조 원의 스탁옵션을 다 날릴 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머스크가 이사회에 들어와 있어서 그 스탁옵션 받은 것 자체가 그 자기
머스크가 결정한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불법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 머스크는 아예 막 델라웨어에서 이제 회사 설립하지 말아라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판결해 준다. 그러면서 항소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찾다 보니까 테슬라에 이미 투자하고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보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사이트에 들어가면 딱 떠요. 이게 200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대로 다 하긴 하는구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서 저도 그렇게 테슬라 열심히 보지 않았어서 보면 중요한 목적을 자동차 만든다고 써있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방산, 연소, 탄화수소 경제에서 태양열 전기로 전환하는 게 자기네 회사의 목표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게 차가 이제 내연기관이니까 그걸 바꾸는 걸 첫 번째로 목표를 잡은 거죠. 중요한 수단으로서.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테슬라 로드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차를 만들자. 그래서 S하고 X를 만들고 그것보다 좀 이제 더 합리적으로 싼 거 만들자. 3 만들고 Y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이제 테슬라 솔라 패널.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긴 한데 2016년은 좀 길지만 그러고 나서 16년도에 10년 걸린 거잖아요. 네네. 10년 뒤에 마스터 플랜 두 번째 걸 발표를 해요. 근데 두 번째 거에서도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목표는. 근데 이제 조금 더 달라진 게 솔라 루프라는 걸 전기, 배터리, 태양광 루프를 만들자라고만 돼 있었고 앞에 써 있는 게 걔네가 뭘 하겠다라고 써 있던 거고 네. 뒤에 거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지금 이미 만들어진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품으로 나온 게 솔라 루프. 그래서 이렇게 비 오고 해가지고 전기 다 끊겼는데 우리 집만 불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보여줬던 게 솔라 루프로 나왔죠. 이것도 새로운 전기차 만들겠다. 이게 이제 사이버 트럭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네. 거 하겠다. 그 다음에 차주가 운전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로보택시 하겠다. 서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 이건 완전 자율주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작년 4월 5일에 마스터 플랜이 바뀌어요. 네. 지구 전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자기네 회사의 목표예요. 전기차를 만든다는 얘기 거의 없죠. 태양열로 전환이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네요. 이게 묘하지만 좀 다르죠. 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냥 웹페이지에 쭉 써놨는데 이번에는 A4지로 돼 있는 PDF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화석 에너지 없애겠다.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로 해서 전력 그리드를 다 바꾸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히트펌프, 그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가스로 돌아가던 것들도 다 전기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포스코 같은 데서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뜨겁게 데펴가 녹이고 뭐 이러는 것들 그것도 수소 생산화해서 전기하는 걸로 해서 지속 생산하게 바꾸겠다. 그다음에 항공기, 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겠다. 차가 없어요. 차가 요 한 줄이에요. 전기차 내연기관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바꾸겠다. 비중이 뭐 별로 안 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전기에 차에 돼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주식 사관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네. 써가지고 제가 그냥 카피 떠서 써도 되지 그러고서 이제 가져왔는데 페이팔을 만들어서 그걸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기차 회사를 세우고 2018년에 그래가지고 그 전기차를 세워가지고 2018년 전기차를 딜리버리 했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물음표가 하나가 비고 마스터 플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재생에너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가운데 전기차 팔아서 돈을 번다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결국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의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앞에 거를 그래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에 게 결국 에너지예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그 이제 특허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많이 내더라고요 특허를. 테슬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많이 내고 GM4도 뭐 자동차에서 그래서 지금은 특허들을 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쭉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브레이크가 뭐 어쩌고 뭐 이런 특허들이 쭉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별로 없어요. 자동차 특허가 별로 없어요. 특허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포커스되어 있는 게 시야 기반의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이런 단어들. 그게 결국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테슬라는 라이다라는 센서 안 쓰고 계속 그냥 화면만 보고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결국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로봇과도 유사한 거죠. 로봇도 지금도 결국 얘기하는 게 그 화면을 보고 애플이 있는 걸 보고 지금 내가 청소를 해야 하는지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려면 그렇죠, 보면서. 보는 화면을 갖다 바꿔서 네. 뭔가 제너러티브 AI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랭귀지를 가지고 하는 제너러티브 AI가 아니라 화면을 보고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테슬라는 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객체 감지를 해서 그걸로 시야 기반으로 한 그래서 결국은 시야라는 게 비전이니까 네. 그리고 얘네가 쓰고 있는 단어가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LLM 대신에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로 그 VFM이라는 모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게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언어를 내가 입력을 하고 알려줘야만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는 것 본다는 것에서 네. 굉장한 차이가 차이가 있는 너무 거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도 그거잖아요. 사과적으로 했더니 네. 사과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 있는 거 해서 네. 뭘 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쭉 찾아보고 사과를 골라서 딱 주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좀 조금 차원이. 차원이 좀 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과를 던졌다는 게 아담과 이브에서 나오는 그 사과의 그 사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한 젠슨이 얘기한 티핑 포인트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세상의 시작. 그러면 다음에 이제 실제로 노동을 저렇게 해서 저런 로봇들이 다 갈아 껴지면 사람은 진짜 다 뭘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결국. 아우 뭐 지금 화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화면은 저만 놀란 거 아니잖아요. 세계 네. 곳곳이 다 좀 놀란 지금 것 같던데요. 유튜브도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저걸로 네. 계속. 근데 이제 결국 저런 애들이 옆에 와 있을 때 쟤네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상용화까지는 우리 그냥 일하는데 옆에 있어서 진짜 청소해주는 로봇 저런 로봇이 올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정형화되어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나 지금 피겨 AI도 BMW에서 이미 생산 라인에 들어갔대요. 사람이 사용되는 생산 라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로봇 팔 같은 게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서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멀티 유즈가 가능하잖아요. 이쪽에서 썼다가 저쪽에서 썼다가 계속 썼다가 그다음에 이게 사용료가 얼마나 비싸냐 이런 거였을 때 지난번에 어느 리서치 페이퍼에서 증권사에서 나온 리서치 페이퍼 보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배터리거든요. 근데 저런 로봇은 배터리가 많이 들지가 않는데요. 충전해서 쓰는 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가 않은가 봐요. 그때 나왔을 때가 한 3만 불, 2만 5천 불, 3만 불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각 부품당 얼마 써가지고 대량 생산했을 때. 그럼 한 3천만 원이면은 큰 회사라고 따지면 한 사람 연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에 살 때. 그럼 메인티넌스 뭐 1년에 10% 20% 든다고 해도 사람 인건비보다 훨씬 싸 보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비용상에서도 약간 옵티멀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그 특허 쪽에서 눈에 띄는 게 이런 것들이 띄어요. 에너지 저장 관련돼 있는 거. 생산과 저장에서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저장을 안 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오버되면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라 그래가지고 쭉 뭐 연극막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제목만 그냥 이렇게 네네. 번역해서 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 신준호 한국 사람 이름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명가의 한국 사람 이름도 있다. 뭐 이런 반갑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과 쪽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특허를 찾아보면 실제로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지도 다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디테일하게 리서치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시니어 엔지니어들, 오토파일럿 AI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아시아 쪽엔 없어요. 그리고 파울로 알토 쪽에서만 사람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맨 위에 써 있는 걸 번역하면 이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귀하는 오토파일럿, 테슬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에 대한 AI 학습과 자동 사물 인식 이게 비전이죠. 그 다음에 자동이라는 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물 인식인데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 그 다음에 인프라 강화, 그 다음에 최적화, 확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 네가 이런 자리로 뽑히면, 예. 그래서 이런 거 할 사람을 내가 뽑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핵심은 슈퍼컴퓨터 도조에서 많은 양을 데이터 학습하는 훈련 시키는 걸 설계하고 있는 다중신경망에 있다. 이거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테슬라는 일단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BYD나 이런 데는 매년 모델도 새로 내고 디자인도 바꾸고 그때그때 계속 마케팅도 하고 이런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4개 내놓고 사이버트럭 하나 내놓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뭐 좋아진다고 해봤자 내장 좀 바뀌고 뭐 이러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노력을 안 들이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는데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강력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레벨업이 안 되는 거죠. 레벨업 아까 차트를 쭉 보여드린 게 자기네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레벨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뭔가가 들어와서 해야 아까 앞에서 봤던 5배, 10배짜리 점프가 테슬라가 기존에 올라왔던 점프가 일어날 거고 그 점프가 결국은 저 VFM이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VFM이 빨리 되고 저 로봇들이 막 해서 테슬라가 저런 걸 막 냅니다라는 게 나올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급등하기는 어렵겠구나 옛날처럼 테슬라가.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저기에 저렇게 R&D를 엄청 하고 있으면 다시 시간이 뭐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테슬라가 비전이라고 제시한 게 작년이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로 해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는 트리거가 되면서 진짜로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비전으로 인식하는 저 모델들 LLM 가지고 지금 완전 세상을 바꾼 거니까 네. 그럼 저 비전으로 만드는 제너러티브 AI잖아요. 저것들이 나왔을 때 테슬라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테슬라가 과거처럼 다시 한번 점프하는 시기는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60% 빠졌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비싸긴 비싸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싸잖아요. 솔직히 고가 대비해서는. 근데 물론 저 밑에보다는 되게 많이 올라왔죠. 가격상으로. 근데 아까 차트 로그 차트를 그린 거로 보여드리면 과거랑은 다르고 뭔가를 만들고 있고 리서치도 계속하고 있고 저렇게 특허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 근처 바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씩 네. 진짜로 뭐 한 3년간 계속 조금씩 한 주씩 사면 그러니까 평균에서 계속 사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갈 때 한 번은 점프가 있겠구나.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놓고 전에 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면은 일단 하락 쪽에 있어서는 좀 밑에 쪽은 어느 정도는 뭐 여기서부터 한 20-30%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 더 폭락하는 상황이 될까? 120불? 아까 웰스파고 얘기한 네네. 그런 레벨까지는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바뀌는 타이밍은 그래서 결국은 LLM이나 인공지능 쪽이고 테슬라가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되어야 한 번 정도 점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이작 심이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로봇들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계속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테슬라랑 오히려 경쟁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발표 나오는 그 화면에 테슬라가 안 나와요. 네. 딴 회사는 다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스크 CEO는 뭐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우주도 보고 있는 사람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관련돼서 테슬라에 대해서 과거의 흐름 또 앞으로의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